프린트 보세요.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해가지고 첫 페이지 보시면 판별식이 0일 때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뭔가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이 나오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반대로 문제에서 그냥 주어진 제한된 범위에서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혹은 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럴 경우에서만 성립하는 게 또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는 주로 뭘 이용해서 계산하냐면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반대로 제한된 범위에서 주어졌을 때는 앞에서 배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제한된 범위에서 판별식 쓰고 막 있어. 그럼 답이 안 나오거나 답이 틀리는 거예요. 알겠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경우는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틀리는 겁니다. 시험에서.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경우는 뭐냐면 열심히 풀었는데 객관식인데 답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시험이 말려요. 알겠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접근해야 된단 말이야. 문제에서 주어진 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해야 되는 건지. 그럼 지금 고1 때 배우는 거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고2 때 가서 수원에서 우리가 지수로그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똑같이 나오거든? 이 지수로그 부등식을 배울 때는 똑같이 써야 돼요. 근데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치환을 한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라서 더 헷갈린단 말이야. 따져줘야 될 조건이 많기 때문에.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경우 중에 판별식 D가 0일 때를 해볼게요. 자, 그럼 판별식 D가 0이라는 얘기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접하는 경우겠죠. X축이 접하는 경우인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가서 슥 하고 스치듯이 지나가는 요런 그래프. 됐니? 그랬을 때 요거를 fx라고 한다면,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fx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만약에 물어봤어. 첫 번째로.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금 그림상에서 모든 함수값들이 이렇게 있을 때 위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x축이란 말이야. y는 0이라는 x축. 그러면 y는 0이라는 그래프보다 fx라는 그래프가 전부 다 위쪽에 있거나 같아지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x라는 것을 모든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걸 볼게요. 자, 이런 경우인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이번에. 그러면 fx라는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애 있어 없어? 있죠. 몇 개? 한 개.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얘 해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 해는 우리가 보통 부등식을 풀 때 나오는 것처럼 뭐 범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해가 x는 알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요 상황에 대해서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서술을 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한 개만 존재하도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부등식 문제에서 해가 딱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전체 실수에 대한 얘기라면 이 경우밖에 없어요. 즉 이차함수 그래프가 접하면서 요 접하는 값만 해가 될 때. 알겠어?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될 때는 사실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특이한 경우니까. 됐습니까? 자, 그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뒤쪽에서 좀 볼게요. 뒤쪽에 어디 보시냐면 예제 2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을 먼저 풀어볼게. 자, 예제 1번 보면 갑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2차 부등식에서 잘 봐. 2차 부등식 개해가 오직 몇 개? 한 개. 밑줄. 희원아! 아니야, 거기. 집중해. 엉아 말 좀 들어. 제발 좀. 자, 그러면 보세요. 예제 1번 보면, 야, 여기 봐. 내신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신에서 점수가 나오려면 틀리지 말아야 할 걸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지? 내가 최고차 한계수 미지수면은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0인지 0이 아닌지부터 판단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것 좀 해. 그래놓고 와가지고 시험 또 보고 와서 선생님 틀렸어요. 왜 답이 이건지 모르겠어요. 최고차 한계수는 확인했니? 아니요. 죽는다 진짜. 알겠어? 해. 몇 번을 얘기해. 최고차 한계수가 미지수면 일단 쓰고 시작하라고. 쓰든 안 쓰든 걔를. 그럼 2차죠. 동그라미 치세요. 앞에 2차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뭐는 아니에요. 0은 아니란 말이야 무조건. 알겠니? 쓰고 시작을 하라고. 쓰고. 알겠어? A가 2가 마이너스 2가 아니겠죠. 쓰고 갑니다. 자, 얘가 해가 오직 한 개만 존재해야 된대요. 그러면 첫 번째 A 플러스 2가 양수일 때부터 가볼게요. A 플러스 2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해가 한 개만 나오려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지? 그지? 뭐가 그지야?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지금 부등호 봐봐. 안 돼요. 0보다 크고 나갔다잖아. 0보다 크고 나갔다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해가 한 개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 다 커버리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A 플러스 2가 양수일 때는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수업할 때니까 이걸 다 그래프로 써주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프로세스를 돌려야 된다는 거야. 최고차항이 미지수가 나왔네? 그럼 네가 먼저 판단해야 될 게 뭐야?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야. 최고차항이 미지수니까 양수여야 할까 음수여야 할까 이거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굳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알겠어? 잘 기억해. 안 돼. 두 번째 그럼 A 플러스 2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됐니? 그럼 음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지 해가 한 개 딱 존재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접해야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A 플러스 2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2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가 된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과 같아지는 애가 딱 하나 생겨서 아, 해가 하나만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를 가지고 좌변에 있는 식을 계산을 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나오면 된다? 0만 나오도록 a 값만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짝수 판별식 쓰시면 되죠. 짝수 판별식 써서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a 값이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2차 방정식이라서 두 개 풀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 플러스 b는 0보다 작아야죠.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에 해당이 되니까 누구는 안 돼? 5는 안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일 거다.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예제 2번 보세요. 자, 예제 2번 갑니다. 왜? 아, 마이너스 5랑 1이요. 네. 자, 필기 잘못했어요. 네. 마이너스 5랑 1. 그럼 답이 뭐예요? 네?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5. 네.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자, 2번 갑니다. 이제 2번. 똑같죠?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지 않는 밑줄. 만족시키지 않는 x의 값이 오직 k뿐일 때. 와, 만족시키지 않는 k 값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잘 봐. 여러분들 국어 잘하시니까 한국인이잖아요. 아, 국어 시험은 그냥 읽으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미안해. 자, 국어쌤들한테 쳐맞겠다. 자, 갑니다. x의 값이, 자 봐봐,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오직 k뿐이래. 갑니다. 어떻게 풀래?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뭐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오직 k뿐이네. 그러면 이런 의미가 숨어 있겠네요. 만족하는 x는, 즉 해는 뭐란 얘기야? x가 k가 아닌 모든 실수란 뜻 아니야? 이 말 아니야? 이 문제는? 그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꼬아서 낸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얘를 우리가 뭐 이제 수학학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명제처럼 생각해서 부정을 해볼게. 부정.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a고, 잘 봐. 0보다 작다의 반대는 뭐야? 크거나 같다죠. 이하의 반대는 초과, 초과의 반대는 초과의 반대가 미만이었나? 초과의 반대가 미만이냐고. 이하지. 야, 170 초과의 반대는 170 미만이면 170은 어디로 가냐? 내 키는 없는 키야? 왜? 뭐? 뭘 죄송해? 네가 왜 죄송해? 뭐 기분 나빠?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와놨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 뭐야? 얘도 바꿔야지.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오직 k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가 오직 뭐뿐? k뿐. 그럼 해가 몇 개다? 하나다. 이 뜻이에요. 이건 영어가 뭐라 그랬어? 뭔 말했어? 집중해. 이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다고요. 이걸 푸는 거나
이걸 푸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배웠어요? 이거 안 배웠잖아요. 만족시키지 않는 이거보다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낫겠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그러면 잘 봐.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만족하는 x가 뭐 뿐일 거다? 1 뿐일 거다. 그러면은 얘가 a가 당연히 음수라고 가정을 하면, 오케이? 마이너스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그려줘야지만 되겠죠. 이렇게 그려줘야지 얘가 k 이렇게 나와야겠지. 됐니? 그러면 일단 기본 전제 자체는 뭐냐면 요거의 최고 창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a가. 따라서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a 값은 뭐가 될 거냐면 양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판별식 갑니다. 자, 짝수 판별식 쓰시면 얘는 4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죠. 이렇게. 그러면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뭐다? 0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판별식이 0이 될 때라고 그랬으니까 해가 하나일 때는 따라서 a 값은 뭐가 나올 거냐면 4 빼기 a랑 4 플러스 a가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뿔마 4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 값이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쓱 지워서 답은 4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k 값까지 구해야죠. 그럼 4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을 해서 뭘로 바꿔줘야 돼? 완전 제곱식. 됐니?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래서 답은 5예요. k 값까지 구하면 a가 4가 나오고 k가 1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참고.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 d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fx는 0이라는 것의 실근이 한 개만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실근이 한 개만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고? 중근? 근데 쌤이 늘 얘기하기를 식에서의 실근은 그래프에서의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교점과 똑같다고 그랬죠? 따라서 fx랑 x축의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거는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가 나오건 x축의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가 나오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관계에서는 fx는 무조건 무슨 식이 나오냐면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무조건. 접할 때는. 왜냐? 이런 얘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를 알파다라고 놓으면 요 식이 어떤 식을 갖니? 라고 얘기하면 fx라는 식은요, 최고차항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가정하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식이 무조건. 됐습니까? 이 식 세우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까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도 4를 대입하면 무조건 무슨 식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접하기 때문에. 오케이? 접할 때 a 값을 구해놨으니까. 정리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수투나 이런 데 가시면은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분 적분할 때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고. 양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1페이지 넘어와서, 자, 앞에 1페이지로 넘어왔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일 때 부등식의 해는 그래프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떠 있는 거.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일 때 부등식의 해는요, 이렇게만 써주세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해는 모든 실수이거나 아니면 없다야. 극단적이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아니면 없다야. 둘 중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안 만나기 때문에 전체 실수 범위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밑에 개념 설명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동그라미 1, 2, 3, 4 쭉 보시면 해는 모든 실수이다. 두 번째는 해는 없다. 세 번째는 해는 모든 실수이다. 네 번째는 해는 없다.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쌤이 얘기했지. 교점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좌우를 기준으로 뭐가 바뀐다? 대소관계가 바뀐다. 근데 유일하게 적용 안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 접할 때. 접할 때야? 접할 때는 교점이 생기긴 생겨. 교점이 생기긴 생기는데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대소관계가. 유일한 예외야. 접할 때가. 알겠니? 그거는 기억을 하시고. 자, 갑니다. 넘어오세요. 3페이지, 2페이지. 네? 접하는 거는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죠. 이쪽. 왼쪽 오른쪽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 자, 2페이지에 3번 갑니다. 3번 보시면, 자, 지금까지 앞에서 정리한 판별식과 교점과 실근의 관계를 싹 다 정리한 게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야. 그래서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그 말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뭔가 입증을 해야 된다 라고 나오면 모든 실수에서 제한된 범위 말고, 자,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범위를 구하거나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따져야 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최고차 함계수. 두 번째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니? 이거.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잘 봐.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모양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즉 위로 볼록일 때냐 아래로 볼록일 때냐 요걸 가지고 가야 되고,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냐 안 하냐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야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fx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래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그림은 어떤 경우밖에 없을 거냐면 이런 경우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어떤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즉 x축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그림이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차항의 계수는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규명을 하면 된다고. 고려해야 될 요소를 최소화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얘기예요. 바꿨어요. 부등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잖아.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X축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까지는 허락이 되냐면 접할 때까지는 돼요. 왜?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판별식 D에다가도 뭐만 붙이면 돼요? 등호만 붙여주면 끝. 이거예요. 최고차항 계수는 뭐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결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따질 때는 무조건 몇 가지만 따져라. 요 두 가지를 고려하면 문제가 다 풀린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디테일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그림 4개 나와 있죠. 자, 그림 4개 말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동그라미 2번 써져 있고 2차 부등식이라는 조건이 없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라고 돼 있지. 별표 5개.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를 틀린다면 그걸 고려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내용이 제가 늘 얘기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자, 이거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꼼꼼하고 집중력 있게 문제를 푸냐야, 시험장에서. 자, 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늘 미지수의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갑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2차라고 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라고 할지라도 얘는 무조건 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깔립니다. 2차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그냥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단데 요거를 만족하는 것을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돼요. 아까 여기서 설명할 때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지. 근데 그냥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니네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가 추가돼. 잘 봐. 요거 두 개는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 a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뭐보다 작아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죠. 이거 두 가지는 아까 배웠던 거지.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교해야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거 따져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 두 개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이 전제. 그치? 그래서 2차 부등식은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두 개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부등식은 현빈아 보고 있니? 응. 그냥 부등식은 이것도 고려해야 돼. 그러면 A가 0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의 가능성은 A가 0이야. 그치?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잘 봐. 얘가 없어. 몇 차야? 1차지. 그럼 bx 플러스 c는 뭐야? 직선이지. 직선은 니네 머릿속에 그려봐. 직선은 무조건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그래프 특성상.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니까. 그러면 항상 0보다 크다가 만족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근데 이걸 만족해야 된다면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b는 0이어야 되고 c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걸 만족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따지는 문제가 나오면 진짜 많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부분 뭘로 내냐?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로 냅니다. 그럼 니네 개수 셀 때 막 세가지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오 해가지고 2차 부등식 풀어서 8개 했어. 근데 답 6개래. 왜 안 돼? 이러면 이런 거야. 선생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아세요. 알겠지? 물론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면 뒤통수를 세게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거기 정리하시고,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항상 꼼꼼하게 문제 읽고 접근을 하세요. 그냥 보고 아 쉽네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판별식 풀지 말고.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3번 보세요. 그냥 간단한 문제 좀 풀게요. 자, 예제 3번. 자, 예제 3번 문제 보시면 잘 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가 밑줄 해를 갖도록. 자, 그럼 얘가 해를 갖도록이라고 했습니다. 해를 갖도록 부등식이. 그럼 부등식이 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 무슨 의미냐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애가 생기도록 만드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냐면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음수가 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바로 부등식의 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x축이 요따구로 그려지면 만족하는 애가 없다는 뜻이죠. 그거 해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2개가 생겨야죠, 무조건. 그래서 요거를 풀었을 때, 자, 좌변에 나와 있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요 식의 판별식을 풀었을 때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요걸 만족하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답은 3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0.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예제 4번 갑니다. 예제 4번은 보면 잘 봐. 2차 부등식에서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3a 곱하기 a-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밑줄 모든 실수가 되도록. 자, 모든 실수가 되라는 얘기는 항상 성립해라죠. 항상 성립해라. 따라서 모든 실수가 돼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따져보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로. 따라서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되냐면 판별식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판별식 쓰시면 짝수 판별식은 4a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냐면 3a 곱하기 a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미안해. 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질 거고 0보다 크다 작다? 판별식은 항상 성립할 때 0보다 크다 작다? 무조건 작다. 무조건 작다. 무조건 작아. 판별식은 무조건 작아. 알겠어? 항상 성립할 때는. 알겠니? 맞는 안 된다고 그래프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 부등식에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푸시면 되죠? 이거 푸시면 4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빼기 더하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2차 부등식 푸시면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5번 갑니다. 자, 예제 5번 보시면 얘는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인데 해를 갖지 않는다는 해가 모든 실수이다 푸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똑같아요. 논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2차 함수 fx라는 것과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위치 관계 때문에 판별식이라는 걸 사용해서 교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따지는 건데 해가 없을 때나 해가 모든 실수일 때나 교점은 생기면 안 돼. 교점이 2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정확히는 1개 생길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오케이?
근데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걸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가 무조건 존재하거나 아니면 해가 일부분이거나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부등식에서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구나 라고 똑같이 접근하면 돼요. 표현만 다른 거지 논리는 똑같아요. 되나요? 자 갑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정수 n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를 뭐 바꿔서 풀어도 되고 그냥 풀어도 되는데 얘를 만약에 바꿔서 푼다면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야. 존재하지 않도록 0보다 크다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떤 얘기일까? 바꿔서 얘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배 n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더하기 4 괄호 n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만약에 바뀐다면 이걸 만족하는 n은 뭐가 될 거다? 모든 실수가 될 거다.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의 반대가 이하니까.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 볼게요. 양수 음수 음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만 따지면 돼요? 판별식 D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여기 등호가 있습니다.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이 쓰시면 절반 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4 곱하기 n 플러스 3까지. 됐니?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좀 해보면 얘가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7로 바뀌겠네요.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따라서 성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성수 n의 개수는 답이 5개입니다.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3까지.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직선의 위치 관계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이시나요?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의 위치 관계 뭐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x축 한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뭐만 바뀐 거야? 식만 바뀐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식만 바뀐 거야. 하나 해볼게. 밑에 이그젬플 1번 봐봐.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건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교과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풀냐면 2차 함수가요. 직선보다 밑줄 위쪽에 있대요. 자, 한글로 위쪽에 있다는 부등식으로는 크다 작다? 크답니다. 부등식으로는 뭐다? 크다. 됐습니까? 크다. 그럼 큰 x값의 범위가 뭐야? 1부터 3까지라는 뜻이야. 자, 그 얘기를 부등식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얘기다. 여기 봐. 여기 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게 직선 x 플러스 2보다 크다. 의 해가 1부터 3이다. 이게 끝이야. 그 말이. 문제에서 나온 게 이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해라? A값 B값 구해라. 오케이? 뭐 정리 좀 해보면 요거 좀 넘길게요. 요거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되고 얘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죠? 그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해가 뭐라 그랬어? 1부터 3까지라고 그랬어.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1이랑 3은 쌤이 무조건 무슨 근?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얘기했죠. 됐니?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 경계. 대소관계가 바뀌는 경계. 1과 3이 교점이니까 대소관계가 바뀌는 경계. 따라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즉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것의 해가 1과 3입니다. 따라서 근거기소의 관계 써서 계산만 하시면 A값, B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현아?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냐고? 없어. X값은 못 찾아. 이미 나와 있거든. 오케이?
정리하시고 답은 3입니다. 너 자꾸 그럴 거면 집에 보내버린다. 좋지? 다음 시간부터 수업 오지 말라고 한대. 자, 이그젬플 2번 똑같습니다. 얘도 얘랑 표현만 바뀌었죠. 얘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a의 그래프에서 직선 y는 x 플러스 2보다 어디? 아래쪽. 그럼 아래쪽이니까 뭐야? 작다. 작다죠. 작다. 위쪽이 크다였으니까 아래쪽은 뭐다? 작다. 그럼 작다의 해가 뭐다? b부터 1까지다. 문제 구조 똑같습니다. 부등호 방향만 바뀐 거고 숫자만 바뀐 거고. 오케이? 찾아주시면 돼요. 7번에 이그젬플 2번의 답은 1입니다. 그래서 자 3번까지 풀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잘 봐잉. 이제 3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밑줄 항상 위쪽이네. 얘는 항상. 그럼 이 말도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얘기겠죠?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mx 마이너스 8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써진 2차 부등식이 뭐 한다? 항상 성립할 거다. 따라서 정리하면 갑니다.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2 플러스 mx 그 다음에 더하기 9가 되고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요거를 가지고 쓰는 판별식은 2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에서 36이 될 텐데 얘가 항상 어떻다? 작다라고 그랬죠? 판별식은. 오케이. 그래서 m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답은 얼마냐면 얘는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7입니다. 오케이.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7.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오케이. 되나요? 정리하시고 아까 답을 잘못 불러드렸어요. 이그젬플 2번의 답이 마이너스 8이에요.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8.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썼다 정리한 겁니다. 기본적인 센이나 RPM 유형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나와 있죠? 그거는 목요일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 숙제 해오세요.